다른 세입자 요금까지 다 관리하라는 집주인. 어떡하죠? 지난 편 요약. 어렵게 서울의 2호선 동네에서 부엌주택을 구한 우리. 그 집을 공인중개사님은 신혼일 때나 잠시 살아보는 집이라고 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이사날이 되어서야 깨닫게 되었다. 전에 살던 사람의 짐이 정리가 된 후 우리가 이사 전에 청소를 위해 집에 들렀을 때 남아있는 가스레인지가 눈에 띄었다. 가스레인지는 우리가 못 빼지. 응, 담당 가스회사에 철거 요청해야 할 거야. 서울 도시가스에 전화를 걸었을 때 직원의 답변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다. 고객님, 이 집에 밀린 요금이 있어서 모두 내신 후에 철거가 가능해요. 요금이 밀려요? 얼마나요? 약 70만 원입니다. 순간 머리가 아찔했다. 혹시나 해서 전기와 수도 요금도 확인해보니 그 역시 몇 달째 밀린 상태였고 합계는 100만 원에 가까웠다. 우리는 바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에 살던 분이 요금을 오랫동안 안 냈어요.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이사일까지 처리해드릴게요. 하지만 이사 당일까지도 요금은 그대로였다. 결국 부동산에서 전에 살던 분을 만나 겨우 요금 정산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우리 집이 주인 세대라서 이 집에 사는 사람이 수도 요금을 관리해야 한단다. 전 사람은 2년 넘게 다른 세입자 요금까지 내고 있었다고 한다. 더구나 우리 집 보일러실에 있는 4대의 보일러, 마당의 가로등과 초인종까지 모두 우리 집 전기로 연결되어 있었다. 적은 금액이겠지만 공용 전기료도 우리가 내야 했다. 정화조도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고요? 1년에 한 번만 하면 돼요. 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과 나눠내면 됩니다. 우리 집을 제외하고 원룸 2개, 1.5룸 하나가 있는 작은 주택이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다. 그러니까 공용 전기료도 내고 보일러 관리, 정화조 청소까지 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한다고? 우리가 집주인도 아닌데 이걸 하는 게 맞아? 그건 자주 하는 일 아니니까 그렇다 쳐도 수도 요금까지 관리하는 건 좀 너무 번거롭지 않아? 2달마다 고지서 보고 연락해서 돈 받아야 한다고? 우리는 다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거 집주인이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기 살던 사람들은 원래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요금을 안 내면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전에 살던 사람은 2년 동안 누구에게도 수도 요금을 받지 않았다. 갑자기 요금을 내라고 하면 당황하지 않을까? 집주인에게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서 우리는 결국 공인중개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중개사님,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맞나요? 세입자가 하래요? 저도 그런 경우는 처음인데요. 제가 다시 집주인한테 연락해볼게요. 잠시 후 걸려온 전화에서 중개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보통은 집주인이 관리하시는데 옛날 방식인가 봐요. 아무리 얘기해도 같은 말만 하셔요. 우리는 서로 지친 얼굴로 마주보았다. 처음 중개사가 이 집은 절대 사지 마세요 라고 했던 이유가 단순히 이 집이 오래되어서가 아닌 것 같았다. 낡은 동네, 옛날 방식, 젊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힘들 수도 있다는 의미였을까? 맞벌이를 하면서 귀촌 준비도 해야 하는 우리에게 매번 요금을 계산하고 연락해야 하는 일은 부담으로 다가왔다. 결국 우리는 월 평균 수도 요금과 정화조 비용을 계산해 월 관리비 금액을 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전기료는 계산하기도 애매해. 그건 우리가 내고 나머지는 이렇게 해야 덜 힘들 것 같아. 맞아. 제때 입금해주기를 믿어보자. 그렇게 수도요금 사건은 마무리되었고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사를 했다. 그런데 아, 이번에 이사 오셨어요? 이거 날짜가 지나서 벌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소리람?